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 좀 쉬어갔고요. 미국도 좀 쉬어갔죠. 파월 의장이 여기도 있지만 비싸대요. 근데 뭐 비싼 거 누구나 다 알죠. 그죠? 미국을 뭐 싸다고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비싼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AI가 이끄는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금리 인하랑 겹쳐서 비싸진 거고, 비싸다고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이 얘기하면 좀 이제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증시가 흔들렸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일단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조정이라 보고 있고, 뭐 미국 이제 다음 주에 또 추석 연휴 있어서 뭐 누가 봐도 쉬어가는 게 이상할 거 없어요. 뭐 지극히 정상이다. 또 조정 받으면 또 좋은 또 기회가 오는 거고. 예. 근데 어쨌든 조정 온다고 현금화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내려올 때 재매수하기 진짜 힘들어요. 뭐 아마 이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고점에 좀 팔았는데 떨어졌어요. 막상 오면 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강세장은 이어지니까 뭐 끝까지는 가져가시되, 다만 신규 매수는 좀 뭐 또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광고를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김나영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좀 뭐 이렇게 금융교육 하거나 투자할 때 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좀 해주실 것 같고, 저는 그냥 주식 얘기합니다. 저야 뭐 주식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 그냥 많이 오시게 하려면 여기 또 이제 대박주 나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제 여기 오셔서 좋은 건 그거예요. 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가 돼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이고, 저도 뭐 잘 못 맞춥니다. 그죠? 뭐 저도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뭐 잘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뭐 가을엔 또 어떤 업종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고, 이게 한 번에 좀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는 이 김나영 선생님께서 최소한의 책도 쓰셨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저하고도 한번 방송했었잖아요, 예전에. 한번 들어보시고, 되게 또 고민이 이게 내 자녀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계속 모아서 이제 증여 같은 것도 좀 고민도 되실 거고,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마 그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S&P 500을 이거 모아가지고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 되게 고민들은 크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얘기도 해주시지 않을까. 어떤 얘기 하실지는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좀 서로 좀 다른 주제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해드릴 것도 되게 많은데, 일단 이제 9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강연회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오픈 AI가 미국에 4천억 달러 투자하고요. 그 AI 인프라 프로젝트, 블랙록이 한국에 수십조 원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타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피자와 AI 헤게모니,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현대차 미국 산업 시차로기, 글로벌 타이어 판매 동향, 한운 시스템의 유상자 공시 내용, AI 현황 보고서, 그다음 부족함의 파급 효과, 금리 인하 실적 개선. 그래서 이게 그 리츠 얘기고, 또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 또 10월달 합리적인 출원, ESS 그리고 테슬라. 기업 분석은 이제 ST팜, 카카오, 이노스페이스, 제일기획, TSE. 공시는 이제 금호타이어,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KTNG, 휴비츠, 워닝머티리얼즈, 코스맥스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비싸죠. 뭐 이렇게 PER이 23배나 되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서 비싸긴 한데, 일단 그거를 콕 집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술주가 빠졌고, 마이크로는 좋았어요, 실적. 근데 뭐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또 우주항공주들이 굉장히 셌고, 그래서 화요일 미국 증시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좀 빠졌고요. 뭐 9월에도 많이 올라서 뭐 쉬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좀 빠졌고, 아마존도 빠졌고, 빅테크 다 빠졌어요.
근데 현재 미국을 이끄는 건 AI고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빌려주고 오픈 AI가 그걸로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엔비디아 GPU 또 구매하고 참 이 구조가 좀 이상하죠. 돈 빌려주고 빌려준 회사가 또 이 빌려준 회사의 제품을 사고 예, 약간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돈이 엄청 많은 거죠. 파이어르장은 주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이랬고 올해 미국 경제는 좀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OECD에서 상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경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년엔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물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다.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파이어르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도 예방 차원이다. 예, 고용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좀 금리 인하 할 건데 좀 신중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제 전반적인 금융상을 살펴보고 예, 어떻게 이게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꼭 해버렸어요. 비싸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해서 시장을 좀 흔들었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7월에 금리 인하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연준을 비판했어요. 노동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고용에 신경 써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 라파엘 버스틱 애틀란타 연은총리 반대 얘기를 합니다. 물가 우려되니까 신중해야 된다. 금리 인하. 서로 좀 의견들은 엇갈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올랐는데 많이는 못 올랐고요. 매출 총이익률, 주당 순이익 다 예상 상회. 디램 매출, 낸드 매출만 예상을 좀 하회했어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25억 달러로 예, 기대치를 넘겼습니다. CEO가나 이제 주요 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뭐 우리 아는 내용들이에요. 디램 공급 타이트하고 낸드 좋아지고 있고 수요 좋고 공급 부족, 데이터 센터 지출 증가, 그죠? 우리 다 지금 최근에 이제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PC, 스마트폰, 자동차도 좀 살아난대요. 여기 들어간 반도체도. 근데 우리가 이제 몰랐던 내용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을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속도가 안 나서. 근데 이 속도가 11GB 나왔대요. 근데 마이크론 말이 사실이면 뭐가 정보가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가 받았던 정보가. 지금 분명히 마이크론은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마이크론은 뭔 소리 하냐. 우리 지금 이 정도 속도 나오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론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에 HBM4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 예. 다만 좀 어쨌든 아직 엔비디아가 확정은 안 했어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핵심이죠. 전 저거보다 핵심은 앞으로 수년간 수조 달러 규모의 AI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있는데 그 중심에 메모리 HBM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멘트가 되겠죠. 테슬라 좀 빠졌고요. 뭐 차익 매물, 아마존은 뭐 뚜렷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 폐쇄한다는 얘기가 좀 악재였고 엔비디아 빠졌고 차익 매물. TSMC는 이번에 오픈 AI에 대한 투자 요게 최대 수혜 기업이죠. 반도체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급등. 마이크론도 주가 좋았고 보잉도 오늘 좀 2% 올랐던 게 우즈베키스탄 항공이 보잉의 좀 소형 항공기죠. 드림라이너를 22,787대나 구매한대요. 계약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계약으로 미국에서 일자리가 35,000개나 이제 창출될 거다 이렇게 했고 에너지 이제 전력 관련된 기업이 이제 비스트라가 마이너스 6%. 주가 좀 비싸다 이런 얘기고 뭐 주요 전력기기도 다 빠졌습니다. 원전주, 전력기기 이런 쪽도 조정받았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장 주도주는 좀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픈 AI가 미국에 4천억 달러로 5개의 새로운 AI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죠? 예,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여기가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지금 이미 삽을 뜨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텍사스 에벌린. 요거 이미 예전에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거 이미 하고 있고 이제 소프트뱅크랑 2개, 오라클과 3개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 규모가 4천억 달러. 그래서 샘 알트만은 전례 없는 AI가 경제 성장에 이끌 거다. 텍사스 상원의원도 중국이 이기려면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줄 평. 이거 이제 제가 적은 건데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에 그냥 미쳐 있다. 미국은 더 미쳤고 주인공은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AI 관련된 기업, 반도체 여기에 투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뒤늦게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블랙록은 한국에 수십조 투자할 거래요. 유엔 총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는데 거기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를 만났어요. 그래서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서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MOU를 맺었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지는 아직 결정 안 됐고요. 먼저 시범 투자하고, 하정우 이제 미래기획 수석은 정부와 블랙록은 한국의 아태 지역에서 거점 국가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뭐 다양한 것들을 짓겠죠. 그래서 블랙록이 이제 지분 투자 해주고, 예. 그러면 여기 누가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죠, 당연히. 여기 인프라 되는. 그래서 오늘 GNC 에너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데이터 센터 하면 대표 기업이죠. 거기에 뭐 재생에너지 들어갈 거고, AI 인프라, 뭐 전선 전력기기 다 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울산에 수조원대. 이게 SK랑 아마존이 지금 울산에 짓고 있잖아요. 이미 들어갔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울산에 짓겠대요. 그래서 이번에 울산시를 방문을 했대요. 예. 그래서 협의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마 짓게 될 것 같고, 왜냐면 왜 이렇게 울산에 가냐면 입지가 되게 좋아요. 산업단지가 옆에 있죠. 용수 공급이 원활해요. 예. 이게 물이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냉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울산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울산이 데이터 센터 허브로 부상 중이고, 여기에 반도체, 전력기기, 전선, 하드디스크, ESS, 신재생에너지, ESS 이런 밸류체인이, 이걸 이제 세계를 보여드린 이유는 얼마나 거대한 사이클이 시작됐는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단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흔들리는 정도지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피자와 AI는 이건 제가 저희 이제 WTS나 MTS에 다 올려드렸는데 한번 거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네, 이게 글자가 너무 작네요. 네. 여기 있죠. 피자로 보는 3대 기업. 설명해드리면 그냥 쉽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AI 헤게모니를 장악한 3개 기업을 사실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한종목 연구원님이 보고서에 좀 적어주셨어요. 그 테슬라, 그 다음에 팔란티어, 엔비디아. 근데 그걸 제가 좀 쉽게 해석을 해봤어요. 이 피자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는 지금 AI 시대 초입에 들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통해 인류의 삶은 앞으로 크게 바뀔 텐데, 근데 AI 생각은 막상 막연하잖아요. AI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그래서 피자와 함께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자 만든다면 주방에서 도구가 있어야죠. 그 첨단 스마트 오븐과 각종 주방 도구는 엔비디아입니다. 컴퓨팅이라 그러죠. 엔비디아가 이런 도구를 줘요. 반도체 칩, 서버, 그죠? 강력한 화력의 오븐과 최신 주방 도구들 필요하겠죠. 어떤 재료든 다 척척만 만등, 반죽기,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AI에서. 당연히 여기에 절대적 강자죠. 브로드컴도 들어오지만 아직은 못 이기고. 자, 그리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피자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화력과 최고의 주방 장비를 만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레시피. 저게 있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이제 반죽을 하고 최적의 재료를 조합해서 피자를 만들지, 그 레시피가 있어야죠. 요리. 예. 그래서 팔란티오가 그걸 하는 거죠. 예. 저 레시피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란티오는 세상의 모든 재료, 데이터를 이해하고 최고의 맛을 내는 방법. 그래서 PER이 넘사벽이죠. 400배. 이 토마토는 저 치즈와 만나면 맛이 100배 더 좋아집니다. 페퍼로니는 5분만 구워야 제일 맛있다. 이런 비밀 규칙을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걸 알려주고 이걸 집대성 해주는 거죠. 네, 한마디로 팔란티어는 냉장고에 흩어진 재료들. 그러니까 이걸 기업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 얼마나 수많은 데이터들. 뭐 제가 근무한 증권사, 또 여러분들이 각각 근무하시는 그 회사의 데이터 얼마 많습니까? 그거를 이 하나로 만약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회사에 필요한 전사적 자원을 하나로 다 밀집시켜줘요. 효율적으로 이 순식간에 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써서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팔란티어입니다, 실제. 네. 그래서 두뇌 역할, 브레인 역할 하니까 브레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넘사벽인 거예요. 팔란티어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통된 의미체계를 부여해 개발자가 아니어도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특정 부품 재고가 부족하면 영향을 받는 모든 고객사에 대해 답을 즉시 얻을 수 있고, 모든 데이터가 현실 세계의 맥락에 맞게 정리되어 있어서 경영지가 실무자는 눈앞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걸 해주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피자 만드는 레시피와 요리 계획.
그래서 레시피대로 척척 움직이는 로봇 셰프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 이제 테슬라. 그러면 이걸 누군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완성품 AI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로봇 택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테슬라다. 그래서 끝판왕인 거죠. 네, 이렇게 레시피를 보고 스스로 움직이고 맛있는 피자라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실제 행동하는 피지컬 AI죠. 여기 AI 넣어서 알아서 이걸 배송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똑똑한 레시피로 피자 만들고 배송까지 해주는, 배송이 뭐죠? 그거죠. 그 로봇택시죠. 네. 요리사는 로봇. 이걸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요 세 가지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칩을 밑에서 지원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같은 기업들이고, 그 밑에 수많은 밸류체인들.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세 개라는 거죠. 현재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좀 한번 쉽게 풀어봤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고서 좀 넘어가면, 이번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현대차 미국 공장 갔다 왔나 봐요. HMGMA. 여기가 이제 조지아주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세 번째 거점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현지화를 80%로 높이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판매 믹스 상향에 초점 두고 로보틱스 투입을 확대해서 고난이도 조립 자동화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생산 유연성을 높여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좀 두고 있고, 초창기부터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적용했어요. 디지털 트윈은 그거죠.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공장을 그대로 본떠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이 나와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동 안내 로봇도 있고 2층 구조로 돼 있대요. 또 복층 구조로 돼 있어서 되게 좀 다르죠. 여기서 이제 전기차를 연간 한 30만 대. 근데 이게 전기차만 지금 만들 수 없으니까 업황이 안 좋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면 그 10월부터 당장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시그널은 아니니까 즉각적으로 하이브리드를 투입할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복층 기반이고요. 이게 테슬라의 텍사스 기가 팩토리, BMW 아이 팩토리가 복층 구조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BMW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테슬라는 기가 프레스를 투입을 통해서 복층 도입했는데, 이들 업체 제외하고는 이렇게 대부분 옛날 방식 단층이에요.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이제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초기부터 전동화를 목표로 했고, 예, 현대차는 2030년도 판매 가이던스로 550만 대를 유지했습니다. 판매는 안 줄어들 걸로 전망하는데 관세 때문에 이익률을 낮췄는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4.5조에서 13조 원으로 하향됐어요. 총 주주 환원율도 이번에 유지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방문했고, 예, 그래서 지난해 토요타의 자회사죠. TRI와 협업해서 아틀라스2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AI 로보틱스는 사실상 인재 전쟁이고 아직은 적자죠, 이쪽 사업은. 근데 여기에 꾸준히 투자를 해서 성과를 좀 내겠다는 게 현대차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1년에 한 3.5조 정도가 이제 이익이, 그러니까 분기당 3.5조 정도 벌 거래요, 현대차가. 그럼 더하면 13조 정도인데 시총이 40조대니까 관세 25% 두들겨 맞아도 싸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한마디로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현대차나 기아는 적금처럼 계속 매월 모아가다가, 네,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현대차 급등하겠지 이러시면 안 되고, 모아가다가 안 가면 배당받고,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호재가 나오거나 뭐 관세 협상이 잘 된다거나 이러면 한번 급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30% 수익 나면 좀 일부 현금화도 좀 하고, 그죠? 약간 적금 형태로 이렇게 모아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어쨌든 현대차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글로벌 타이어 판매 동향, 타이어 판매 잘 안 되는 건 아시죠? 저성장이고 교체형, 신차 다 좀 부진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교체형 타이어도 지금 특별한 수요 증가 동인은 없고, 예, 관세 부담도 있죠,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그래서 하반기도 여전히 낮은 물량, 관세 비용을 충분히 상쇄시키지 못하고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모멘텀 약하다. 한국 타이어는 이제 한운 시스템 유상자 참여에 대해서 좀 부담이고, 금호 타이어는 광주 공장 화재가 있었고, 넥센 타이어는 미국 공장이 없어요. 관세에 취약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 추가 하락 리스크 크지 않다. 개별 이슈 해소라는 모멘텀 기다리자. 실제로 VIP 자산운용이 넥센타이어 지분 인수했잖아요. 지분 5% 취득했죠.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는 상황이죠. 사실 타이어주들은 이미 바닥은 형성되는데 오르기 위한 좀 뭔가의 모멘텀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한우 시스템이 유상증자 이제 결정을 했고 이게 좀 아쉬워요. 주주분들만 피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9천억이나 유증을 하니까 희석률이 34. 주식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예. 회사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 돈 때문에 그런데 저는 회복은 할 거로 봐요. 어느 시점에서는 회복을 할 거로 보는데 유상자나 이런 것들 자꾸 하니까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채무 상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이제 컴프레서 증설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새롭게 투입되는 돈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 비율 낮추고 이자 비용 500억 절감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 불확실성 해소 내년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좋은데 올해 말까지는 좀 불편한 좀 주가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 유증은 이제 주주들이 참여를 안 하시면 실권주가 되잖아요. 그럼 일반 공모로 바뀌고 주관사가 다 잔액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상자 실패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한국타이어도 어쨌든 여기다 돈 넣어야죠. 지분은 54%니까 이에 이제 상응하는 돈을 넣어야 되고 이번 인수로 한국타이어는 한우 시스템에 2.6조 원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류를 좀 깎는 요인 중에 하나죠. 한국타이어. 그래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익에 대한 주주 환원이 좀 필요한데 이게 지금 그 여력이 없는 게 저 한우 시스템 지금 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여력은 없지만 뭐 분명히 또 저평가된 건 맞거든요. 맞는데 해소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한우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 이후를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우 시스템도 잘 좀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악은 지나가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AI 요게 이제 진짜 긴 보고서인데 미래에셋증권의 한종목 연구원이 쓴 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피자 얘기도 제가 이거 보고 좀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디어가 제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자,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혁명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발전이 아니라 물리적 자원에 대한 패권 경쟁으로 재정의한다. AI 혁명의 최종 승자는 가장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주체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반도체, 그리고 물리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에이전트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전반을 지배하는 풀스택 헤게모니.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죠. 이 모든 걸 지배하는 자가 이제 1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은 자원 통제 그리고 현실 세계 적용을 둘러싼 다층적 전쟁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AI는 더 이상 알고리즘만의 영역이 아니고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지정학 그리고 물리적 규현에 이르는 전 영역을 장악하는 주체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지배하게 될 거다. 진짜 무서운 얘기죠. 예, AI를 지배하는 그게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애플이 될 수도 있고요.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예,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근데 이걸 지배하는 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100년의 진보가 10년으로 압축된다. AI는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과거 100년 동안 발전이 이제 10년으로 바뀌어요. 그냥 압축 도약합니다. 그러니까 김선우 연구원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는요 수요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이렇게 오르고 계단식으로 가요. 이 사이클이 없어요. 그걸 정확히 맞추셨죠 이번에 반도체에서.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단위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점프 한다는 거죠 AI.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한 번에 쏟아져요. 그러다 잠잠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어서 이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도체 이번에도 맞추신 분들이 소수잖아요. 4분기 안 좋을 거다. 대부분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아니죠. 세상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픈 AI의 뭐 모델도 그렇고 기술 환경이 5년에 현재보다 255 거의 1000만 배 더 발전할 수 있다. 뭐 상상이 안 가고 그래서 AI 개발 패러다임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론 단계로 가고 있고 또 추론 시간 스케일링과 강화 학습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고 심각한 병목 현상을 야기하게 되고요. 예, 엄청난 컴퓨팅이 필요해요. 파워가. 그냥 컴퓨팅 파워가 아니에요. 여기에 수많은 뭐 GPU부터 HBM 그냥 이걸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의 역할이 수동적으로 정보만 야 너 알려줘 이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는 뭐냐면 내가 시키면 얘가 알아서 뭘 해줘야 돼요. 너 여행사 가서 결제해와.
여행사를 가는 건 아닌데 여행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결제까지 해야죠. 옛날에 제가 이제 뭐 저라면 제가 했던 일들을 그 AI 에이전트에 시키면 여행사 가서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인들의 전장 5가지 경쟁 구조. 여기는 이제 구글은 자체 개발 컴퓨터, 구글도 대단한 기업이에요. 클라우드 있죠.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있죠. 거기다가 제미나이 프로 있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고, 오픈 AI는 제품 시장 적합성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잘하고, 챗 GPT라는 압도적 브랜드가 있고, xAI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데 컴퓨팅 데이터 그리고 야망이 있다. 머스크 제국이라는. 예. 엔트로픽은 저도 이제 자주 쓰는 건데 아마존과 연대한 엔터프라이즈 순혈주의다. 엔트로픽은 비용은 많이 드는 소비자 시장을 안 하고요. 약간 기업형이에요. 코딩이나 금융에 탁월해요. 저도 쓰거든요. 코딩 정말 잘합니다. 그런 이제 엑셀 그래프 막 이런 거 하는데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용으로 좀 상당히 높고, 메타는 개인용 초지능에 모든 걸 걸었죠. 네. AI 인프라에 그냥 수천억 달러. 그러니까 여기는 소비자 대상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AI 클래스. 그리고 이제 거대한 군비 경쟁이다. 스타게이트랑 콜로서스는 테슬라가 하는 거고, 아니 그 일론 머스크. 오픈 AI는 샘 알트만. 여기 서로 경쟁하는 거죠. 여기는 파트너십. 일론 머스크는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토지, GPU를 자기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성향이 그래요. 남하고 안 해요. 여기에 근데 삼성이 들어간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비용 구조는 그래서 비용이 들지만 오픈 AI는 좀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죠. 인프라 통제하고, 여기는 이제 오라클에 좀 일부 종속되고, 이런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AI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는 xAI 방식으로 갈 거냐, 인프라를 임추하는 오픈 AI 방식으로 갈 거냐, 그건 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또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예. 낡은 공공 전력망은 이제 도움이 안 되죠.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려면 유틸리티 회사에만 의존할 수 없고, 가스터빈,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 이런 연료 전지부터 뭐 다 필요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이런 AI 기업과 에너지 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테슬라는 또 메가페, 여기 ESS 많이 넣잖아요. 이걸 통해서 에너지의 중심에 있어요. 테슬라가 무서운 기업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미국과도 중국은 좀 전략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미국은 수출 통제하고 있고, 여기는 중국은 개방하고 있고, 인프라는 민간 주도고 중국은 국가 주도고, 소프트웨어 강하고 여기는 하드웨어 강하고. 그럼 결국 풀스택 헤게모니의 설계자들은 일단 첫 번째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GPU만 장악한 게 아니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갖고 있죠. NV링크로 네트워크 연결하고.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기업이죠. 그래서 쿠다를 써야만 또 AI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구축해서 컴퓨팅을 이제 제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방 도구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 팔란티어, 온톨로지, 이게 이제 기업을 위한 운영체제를 구현을 해줘. AI 모델을 개발한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조합해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도입되면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어떤 기업이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거 바꿀 수 있나요? 쉽게 못 바꿔요. 전환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PER이 넘사벽입니다. 마지막에 테슬라, 물리 AI. 이제는 현실과 상호작용해야 되잖아요. 이걸 제일 잘하는 업체가 로보택시랑 로봇 만드는 이 테슬라가 되겠죠. 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풀스택 통제, AI 혁명은 물리적 자원과 가치사슬 전반의 통제권을 둘러싼 총력전이고, 컴퓨팅 파워의 기하급수적 발전, 에너지 인프라의 병목 현상, 지정학적 갈등은 모두 이 경쟁이 근본적으로 물리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승자는 단순히 똑똑한 AI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처럼 컴퓨팅의 물리적 기반을 정의하거나, 팔란티어처럼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제공하며, 테슬라처럼 AI를 물리세계에 대규모 배포하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그런 주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이거 진짜 이 거대한 담론인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우리가 크게 보면 이런 내용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메리츠증권의 김동관 연구원의 부족함의 파급 효과, 26년의 전통 메모리 업사이클이 찾아온다. 올해 1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공급 억제에 기반했다면 현재부터 2026년은 수요 증가 견인하고요. 보수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하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소부장도 좋을 것 같다. 수요의 핵심은 어디죠? 핵 서버입니다. 서버가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할 거고, 일반 서버 출하량 9% 성장할 전망이고요. 또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AI 추론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AI 서버 대비해서 범용 디램 또 낸드의 원가 비중이 높은 일반 서버 수요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AI 서버도 좋지만 일반 서버도 덩달아 좋아지는데 거기엔 범용 제품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삼성한테는 좀 유리하죠, 이 부분이. 또 하드 수요, 하드디스크 대체하는 eSSD 수요도 폭증. 그다음 콜드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같은 거 저장하는 이런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또 대체적으로 eSSD 이런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2017년, 18년, 2020년, 21년 이런 상승 사이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은 당연하게도 메모리 반도체 대형사, 장비 소재 부품 막론한 동반 주가 상승이 그때 관찰됐어요. 다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장비 업종과 메모리 반도체 대형사가 실적 전망이 먼저 가파르게 오르고 소재 부품은 이제 좀 뒤따라서 갔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신중한 공급 증가, 지금 공급을 크게 늘리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소재 부품이 이렇게 V자로 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확장한다는 거죠. 장비는 투자 계획의 점진적 확대가 예상되고, D램 지금 평택 공장,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신규 공장이 이제 가동 들어가면 장비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늘 것 같고, 또 HBM 대응하는 또 설비 투자도 있어야 되겠죠. 낸드도 마찬가지고. 장비 계속 괜찮을 것 같고요. 소재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것 같다. 특히 낸드가 중요해요. 소재는 낸드가 많이 쓰거든요, 소재를. 근데 여기가 업황이 개선되니까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필요성은 점증하지만 메모리 업체의 현금 지출 여력은 빠듯합니다. 신규 디램 공장 투자, 기존 공장 내 원비 원시 전환 투자, HBM 후공정 투자, 낸드 전환 투자. 그러니까 투자할 건 또 정말 많아요. 근데 현금은 부족하고, 공간은 빠듯하고, 돈도 빠듯해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는 또 안 할 거예요. 막 그냥 출혈 지출하긴 좀 어렵고, 거기다 미국까지 투자하려면 돈 엄청 듭니다. 거기다 하이닉스는 성과급 줘야 되거든요. 합의안.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함부로 막 엄청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그럼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공정, 외주를 많이 줄 겁니다. 여기 대표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얘기예요. 외주를 주면 비용을 줄이죠. 그러니까 최종 조립 있죠, 반도체. 이거를 맡기거든요. 삼성, 하이닉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외주를 줬을 때 특히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츠는 요즘에 좀 괜찮다고 이렇게 대신증권의 이혜진 연구원님도 좀 써주신 게, 코스피가 이제 연초 대비 44.6% 좀 상승했는데 사상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근데 K리츠는 8%밖에 못 올랐어요. 정책 모멘텀을 좀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리츠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배당이 내년 기준으로 7.3이나 돼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금리 떨어지면 좋거든요. 그럼 조달금리가 낮아져서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가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금리도 4%. SK리츠, 롯데리츠, 하나리츠, 대기업 스폰서 리츠는 높은 신용등급 기반으로 한 그 차환금리 하락 효과가 뚜렷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 리츠의 회사채 조달금리는 상반기 이미 2%대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란코 또 더원 리츠가 요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자산 매각 때문에. 매각한 자산을 또, 자산 매각하면 현금 들어오면 배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어쨌든 금리 인하랑 우량자산 보유한 그 리츠들이 좀 부각될 것 같다. 이 내용이고, 롯데리츠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요. 10% 수준의 배당 성장 기대하고 있고, 신한 알파리츠는 그레이츠 판교, 하나리츠는 이제 이자 비용이 감소,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매크로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요새 많이 샀죠. 9월에 7조 샀는데 왜 환율이 올라가냐 자꾸. 외국인이 사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요새 달러도 약한데. 근데 개인들이 일단 많이 사요, 주식을. 여전히 해외 주식 많이 사고, 국민연금의 달러 환전 수요, 달러로 바꾸는. 기업들이 또 혹시나 모르니까 달러 사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달러 수요를 자극시키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원화를 사도 상쇄되고, 가장 결정단 이거예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해야 되는데 미국은 빨리 돈 달래요.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면 연간 1,000억 달러씩 해야 되거든요.
100억 달러 유출되면 환율이 10원 오른대요. 근데 100원이죠. 100억 달러, 1000억 달러면 얼마죠? 100원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아직 합의가 안 됐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화 스와프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저 돈을 대미 투자를 하잖아요. 조건은 무조건 통화 스왑 해야 됩니다. 미국과. 안 그러면 외환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달러가 갑자기 나가니까.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게 220억 달러 되는데 연간 1000억 달러 투자해야 되면 미국 투자금이 점프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금리 인하나 달러 약세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요 리스크가 있어서 환율이 좀 쉽게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10월 전망인데 10월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채우자. 네. 사실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좀 잘 보시다가 최근에 조금 틀렸죠. 예, 최근에. 왜냐하면 올해 전고점 못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3,200 후반이었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완전히 넘겨버려요. 이만큼 이 주식 맞추긴 힘들어요. 지수 전망하는 건 진짜 잘 맞췄어요. 하나투자가 잘 맞췄는데 영원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영역인데 그래도 전망은 하셔야죠. 당연히 틀려도 하는 거고. 근데 일단 10월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 왜냐면 반도체가 좋다. 반도체 좋기 때문에 2010년 이후 24년까지 9월과 10월이 총 30번인데 반도체가 이긴 적이 21번이나 되고 2011년, 17년까지는 매년 이겼어요. 근데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 공개 안 한 게 2018년이거든요. 그 후로는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고 이기고 반복했겠죠. 근데 이번에 아이폰 17이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좀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51.3으로 역대 그 최하단에 있어요. 아직도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낮고 최고 58%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삼성전자를 많이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또 AI가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 메모리가 중요하죠. 예. 삼성한테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더 강세를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도 훈련을 대표하는 엔비디아로 추론을 잘하는 팔란티어로 또 매기가 이전되고, 반도체와 지금 바이오가 최근 모멘텀을 조금씩 쓰고 있다면 소프트웨어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추론 모델 바탕으로 하는 AI 에이전트 기업들이 좀 주목받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내일 좀 해드릴게요. 예,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ESS 그리고 테슬라인데, ESS 사업은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물량 측면에 당연히 긍정적인 건 맞는데 단가를 올려준대요. 왜냐하면 ESS 배터리 만드는 요 삼성, SK, 또 LG가 직접 완제품을 만들어요. ESS를 배터리를 조립해서 ESS 이 설비 자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서진 시스템에 이걸 이제 수주를 준 거죠. 서진 시스템이 그 완제품 만들어주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한다는 건 이 서진 시스템한테도 사실 긍정적일 수 있죠. 근데 자동차용 배터리셀 판매 대비 부가가치가 좀 높다고 합니다. 수익성도 안정적이고. 그럼 미국이 중국산 거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LG엔솔 실적이나 이런 거에 반영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ESS에서 LFP는 지배적인 배터리고 전기차는 일주일에 1, 2회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큰 불편함은 없어요. 1, 2회 정도 하는 거니까. 근데 ESS는 최소 1일에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된대요. 충방전은.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또 테슬라가 발표한 메가팩 3는 1만회 25년 보증인데 하루에 1일 1회 이상은 충방전 해야 돼요. 왜냐면 연간 400회 충방전이니까 하루에 한 번은 해야죠. 365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LFP가 최적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예, ESS 시장을 장악하고 싶으면 반드시 LFP 배터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G도 지금 이제 양산 들어갔고 삼성, SK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좀 올라는 가고 있어요. 테슬라 판매도 좋고, 고급 차량 위주 판매로 LG엔솔의 점유율이 테슬라 내에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당연히 긍정적이죠. 로보택시가 많이 팔리면 테슬라에 이제 그 납품하는 뭐 파나소닉이나 LG한테 좋은데, 최근에 파나소닉이 양극재를 바꿨어요. NCA에서 NCM으로 테슬라가 바꿔달래요. 근데 NCM은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NCM. 그래서 요 한국 양극재 여기가 어디가 될까요? LNF가 되겠죠. 예. 이미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있지만.
그래서 타픽은 LG엔솔과 LG화학을 꼽아주셨고 관심 종목은 LS 일렉트릭을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기업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금 ST팜이 제2올리고 등이 준공돼서 애널리스트 대상 공장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증설로 인해서 25년 하반기부터 ST팜의 올리고 생산 능력이 이 30% 이상 증가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물리적 증설 이상의 매출 성장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추가적인 생산 능력 좀 확장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주목할 네 가지는 저분자 화합물, 이제 원료의약품 CDMO, 이제 한마디로 위탁 생산인데, 뭐 에이즈 치료제가 이런 데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공급한 경험도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제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 요게 이제 핵심이죠. RNA 치료제 만들 때 쓰는 원료의약품 공급하는데 점점 이게 시장이 커져요. 만성 질환으로 켜지니까 긍정적이고, 또 자체 신약도 합니다. 에이즈 치료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상 2A상 중간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됐고, 세부 데이터는 10월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된다면 호재가 되겠고, 또 mRNA 이런 상업화 프로젝트 시장도 이제 진출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글로벌 신약 개발사들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글로벌 탑 솔루션 제공자로서 도약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신약 개발 회사들이 좀 불편한 것들, 뭐 약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다 조언도 해주고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 잘하는 회사가 삼성바이오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의 모델로 가는 그림이고, ST팜의 실적은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연간 매출액도 이렇게 꾸준히, RNA 치료제가 핵심이죠. 올리고, 드디어 증설하고 생산력 올라가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주가는 부담 없고요. 좀 최근에 부진해서 전환사채 잔여 물량은 이제 3.9% 남아서 많이는 남지 않았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아시죠? 업데이트 하신 분들 계시죠? 이프 카카오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꿨잖아요. 근데 호불호가 있어요. 뭐 별로라는 분도 계시고, 뭐 괜찮다. 근데 이게 메신저 기능이 바뀌어 버렸어요. 뭐냐면 친구 탭 피드와 기존 오픈 채팅은 세 번째 탭에 쇼폼도 들어가고 친구들의 일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이런 거 올리잖아요. 친구들의 일상을 이제 거기서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쇼폼도 볼 수 있고. 다만 이게 애매한 게, 그 카카오톡은 어쨌든 메신저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상을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인의 일상을 보려고 여기 접속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려고 보는 거죠. 근데 SNS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의 이 관심사를 보려고, 일상을 보려고 SNS를 많이들 하는 거잖아요.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메신저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좀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거 아닌가. 애널리스트 분들의 평가는 대부분 다 좋은데, 여기 한투증권은 되게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그건 좀 약간 고민이다.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톡에 저장된 친구들의 관심사를 보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메신저 소통 목적인데 거기서 관심사까지 보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AI 넣습니다. 챗GPT 넣고 이런 거 넣고 그 자체 카나나 AI 서비스 넣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요 기능들은 좋은 것 같아요. 선물하기 예약하기 이런 것들은 AI가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쇼폰 보고 서로 이제 말 주고받고 그 다음에 요게 약간 바뀌었죠. 예. 초기 화면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관심사를 올릴 수가 있어요. 나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예, 프로필에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을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노스페이스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주 이제 자체 발사 시험 시설인 공종합 시험장에서 예, 한빛 나노 1단 인증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번 이제 결과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이 최종 승인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비를 좀 넘긴 거죠. 그래서 이달 말에 우주청 실무위원회에서 한빛 나노의 첫 상업 발사에 대한 최종 심의가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 2단 인증을 좀 마쳤기 때문에 이 절차상 큰 하자는 없는 한 최종 승인은 이제 가능할 것 같고 제일 고비가 이제 10월에서 11월 초인데 날짜는 아직 결정 안 되는데요. 드디어 첫 발사를 해요. 예.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장에서 브라질 당국과의 협의를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제 발사장에서 발사 가능한 일정 중 이제 이 중에서 고르겠죠. 날씨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 최종 발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발사가 잘 돼야죠, 당연히. 근데 지난번에 유증 이후로 좀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발사 승인 또 얼마 전에 공급 계약 공시도 있었죠, 발사체. 발사 서비스. 그래서 이제 주가 회복을 했고요. 근데 우려도 되죠. 이게 진짜 성공할 수 있나. 왜냐면 스페이스X도 정말 실패 많이 하다가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성공하지만 이 우주에 로켓 발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으로는 정말 이게 첫 도전인데 꼭 성공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이것 때문에 상장도 했고 실적은 좀 아직까지 안 좋긴 하지만 예. 얼마 전에 독일 기업과 또 이렇게 발사 서비스 계약 맺었고 그러니까 이노스페이스가 하는 역할은 위성 발사하고 싶은 이제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여기다 위성 태우고 쏴주는 거죠. 예. 여기 이제 가장 강자는 당연히 뭐 스페이스X가 되겠지만 요겁니다. 요거 한빛 나노 되게 작죠. 그 규모 작은데 이런 포트폴리오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발사를 할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드디어 10월에 한빛 나노 발사 이게 성공을 하면 이제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꼭 성공하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실패한다고 발사가 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주가는 좀 빠질 수 있지만 시간도 걸리겠지만요. 어쨌든 꼭 성공해 주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계획은 아까도 그 라이브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노션, 이런 배당주 있죠. 강원랜드. 근데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보세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개별 기업을 사서 주가 오르길 바라면서 사잖아요. 아,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좋을 것 같다. 그 기대감으로 사잖아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기업들은 좀 성격이 달라요. 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좀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막혀 있어요. 실적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해요. 매년. 대신 한 가지 장점은 배당은 또 많이 줍니다. 1년에 배당 수익률이 6% 가까이 나와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접근할 때 당장에 내가 뭐 이거 투자해가지고 아 이만큼 올라서 수익 내야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필패입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적금 개념으로 투자하시죠. 적금. 나 1년짜리 제일계획 적금 들래.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사는 거예요. 제일계획을. 하나의 예시예요. 그랬다가 근데 주가가 1년 동안 제자리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적금 넣어놓고 적금 가치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내 돈 가치는 그대로고 거기에 이제 이자가 몇 퍼센트 붙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은행 정기 적금이 한 3% 좀 넘죠? 3% 이자가 붙어요. 세금 떼고. 그래서 그죠? 예. 그걸 이제 그래서 나중에 원금 찾고 이런 건데 주식은 당연히 좀 위험하니까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적금 개념으로 이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망할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돈 잘 벌고 대신에 뭔가 성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번 돈을 가지고 돌려주는 거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의 2배입니다. 예.
그래서 안 가면 그냥 배당 받는 거예요. 물론 배당락은 있겠지만 배당락 후에도 주가 오르거든요. 다시 대부분 올라요. 회복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다가 올해 강원랜드 기억하시죠? 그럼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예로 이제 보면 강원랜드도 지금은 좀 빠졌지만 한번 보시면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때 배당락 있었고, 예, 배당락에는 충격을 당연히 받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배당 기대로 한번 또 오른 적이 있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모았어요. 한 20% 수익 났겠죠. 그냥 정리해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이제 배당 목적으로 갖고, 예. 근데 배당을 난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일부만 팔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또 한번 급등하죠.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정리. 지금 또 내려왔어요. 모아야죠. 연말까지 모으는 거예요.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예. 그거 안 가면 배당 받고. 또 저런 업사이클이 한번 나오면 정리 좀 해줘서 자본 차익도 노리고. 예금은 자본 차익을 노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이런 기업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강원랜드, 뭐 이노션도 있고, 그죠? 다시 원위치 됐죠. 제일기획은 좀 올랐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EUB, 뭐 이런 기업들, 기아, 뭐 디지털 대성, 그죠? 이런 기업도 주가 잘 안 갑니다. 진짜 아주 답답해요. 막 장은 오르는데 그냥 속이 터져버리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배당 기본 한 6% 이상 주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투자하셔가지고 안 가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분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인지를 하시고 이런 걸 투자하셔야지 왜 안 가냐, 나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은 이쪽은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 맞아요. 다만 이런 게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한 분이 질문한 것도 비슷해요. 아, 실적 안 좋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3분기 감익 예상되고 둔화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주가 올랐죠, 최근에. 예. 기대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4분기가 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3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 거의 6%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주가 안 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개념으로 뭐 자산의 개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오히려 안 받고 주가 빠지면 주가 빠져 좋을 건 없는데 더 모아볼까? 더 적금 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주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요 자동으로 점프를 합니다. 올라가요. 주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은행 예금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효과도 생겨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한번 이런 기업을 바꿔보세요. 아무나 이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몇몇 기업이죠. 배당 많이 주고 연간 순이익이 일정한 기업들. 뭐 KT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새 좀 논란이 있지만 KT가 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통신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달리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SA가 이게 기억나요. 한 2달 전에 주가 하도 안 가가지고 저도 질문 많이 받았고 아니 저희 당사에 그 정홍식 연구원님도 괜찮다고 보고서 썼는데도 주가 빠져버린 거예요. 신저가. 그러니까 진짜 좀 황당하긴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완전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이게 변화의 시작이고 3분기는 뭐 실적이 좀 유사하다고 하지만 내년에 성장을 할 것 같고 또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 좋고 특히 낸드가 좋은데 TSA는 낸드 비중이 높아요. 낸드용 프로브 카드 전문 기업인데 D램용도 진출을 했고 D램 같은 경우는 중국의 CXMT에 공급을 했고요. 이 CXMT에 공급한 이후로 삼성에도 지금 공급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고 그래서 주력인 낸드가 좀 좋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이게 주가 보시면 여기도 그냥 그러니까 참 이게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너무 힘드셨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지난 몇 달간을 여기거든요. 이렇게 몇 달이 아니죠. 1년 동안 안 갔잖아요. 1년을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한 달, 2주밖에 안 됐어요. 딱 오른 지. 요 구간이죠. 이때부터 이제 여기서 튄 거죠. 여기가 이제 그때 신저가 났을 때죠. 이유도 없는데 그냥 신저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이제 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참 주식이 묘하죠. 갈 때 되면 또 이렇게 참 잘 가는데 저걸 하기 위해서 1년을 저러고 있었으니 참 미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공시가 어제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금호타이어가 한평공장 신설합니다. 투자 금액은 6,600억이고 이게 광주 화재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한평공장을 만들었고 이제 요거를 지어요. 그래서 28년 1월까지 이제 이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평공장으로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광주 공장이 또 부지가 매각되면 2단계 증설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게 7월이었나 그때 아마 셀트리온이 공시를 했잖아요. 미국에 공장 인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공식 결정이 됐고 가능성이 높았죠. 미국의 현지 생산 체계 구축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임클론, 아임클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일라이릴리의 자회사거든요. 미국의 생산 법인이에요. 원료의약품 만드는데 요거 인수해서 이제 미국의 관세 피할 수 있고 미국의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을 하는 거니까 여러모로 긍정적이죠. 또 일라이릴리의 자회사니까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겠죠. 실제 일라이릴리의 제품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의 절반은 이제 요거 CM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부에 판매해서 수익을 낼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이제 제품들 있죠. 그걸 만드는 시설로 활용하지 않겠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순형과 항암제, 자가면역 치료제 등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 의약품이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어제 급등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해당 시설의 50%는 위탁 생산 계약이 맺어져서 여기서 5년간 독점 생산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인수하면 바로 여기서 돈 벌 수가 있어요. 서정림 회장의 그림은 일단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미국에 생산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깨고 있다. 라고 보시고 파라다이스도 호재가 나왔어요. 2,100억 가지고 파라다이스 인천 영동도에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 외국인 카지노도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가 있어요. 이거를 인수해 버렸어요. 칼 호텔 네트워크로부터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을 하면 증축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이런 호텔 가서 숙박을 하면서 카지노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지노 회사들한테. 근데 객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가 이번에 요걸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객실을 늘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시설 투자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증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지금 여기 인천 웨스트 타워가 501개의 객실을 갖고 있고 파라다이스 시티가 769개 정도 갖고 있대요. 합치면 1270개 정도 되겠죠. 이게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70% 이제 증설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증설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이게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님은 보고서를 딱 제가 보니까 한 900억에서 1350억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1350억이니까 이게 뭐 잘 되면 그냥 2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일단 파라다이스가 이제 뭐 이게 실적 반영되는 건 내년이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KTNG가 배당 계획을 발표했는데 배당을 최소 6,000원은 주겠대요. 근데 작년에 얼마 줬냐면 5,400원, 600원 더 주는 거죠. 최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4.2% 정도. 여전히 높은 배당 수익률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비츠가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해 버립니다. 좋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아쉬운 게 이렇게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도 있지만 소각하면서 교환사채 발행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FST도 교환사채 발행했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이면 그건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 증설도 해야 되고 오히려 그게 호재였죠. 근데 빚 갚거나 자사주는 뭔가 왜냐하면 이제 갖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법이 바뀌잖아요. 의무 소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약간 꼼수 부린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교환사채 요새 발행 엄청 많거든요. 오늘 KCC 박살났잖아요.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건 주주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환사채 지금 꼼수가 좀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일부 기업들은 어제 아바텍 또 이렇게 휴비츠 같은 기업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이제 팍팍 소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근데 이러다가 또 교환사채 발행하면 또 안 되겠지만 일단 휴비츠는 자사주 절반을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체 주식의 5%가 넘어요. 그래서 좋고 실적도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안과에 가면 우리 시력 검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기기 망막 단층 진단기 안과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3D 고해상도 스캔 통해서 망막을 관찰하고 독자적인 이미지 처리 기술을 갖고 있고 혈관 조영술도 하고요. 지형도 그리고 이 생체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름이 5in1 그러니까 5in1 이건데 한 대의 장비로 5가지 효과를 누리는 이제 망막 진단 이제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과 솔루션도 갖고 있는 게 구강 스캐너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대요. 그래서 릴리비스 스캔이니까 이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죠. 아무튼 2분기까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많이 감소했지만 3분기부터 터닝 한다면 주가도 회복되지 않겠냐. 25,000원 갔다가 지금 엄청 빠졌어요. 주가 회복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5,000원 맞나요? 제가 가격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주가는 좀 빠졌고 빠졌다가 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KTNG도 소각 결정했습니다. 1.52%. KTNG가 참 주주환원 잘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좀 이제 눈에 띄었던 건 워닝머티리얼즈입니다.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투자한 거예요. 5.3%. 이거 아시죠? 많이 소개해드렸죠. 가스. 특수가스 업체고 어쨌든 반도체에 들어가는 다양한 특수가스를 다 공급해요. 이걸 만드는 업체는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삼성에 주로 공급합니다.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삼성 좋잖아요. 삼성 밸류체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NH3, CO2, 뭐 N2O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반도체 공정에 주로 쓰이는 거고 반도체 증착, 확산, 뭐 식각 이런 공정이 많은데 거기에 각각 이제 이런 가스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 반도체형 특수가스 공급사가 아일랜드의 린데, 뭐 프랑스의 에어리키드 이렇게 몇몇 업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워닝머티리얼즈도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좀 갖고 있으니까 진입 장벽은 높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극 좋은 식각이 트렌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아마 보고서 하나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300단 이상의 낸드 있죠. 낸드는 어떻게 하죠? 낸드가 이렇게 높게 쌓는데 300단을 가운데 구멍 뚫어야 되거든요. 구멍 뚫는데 어때요? 그 구멍을 일직선으로 뚫을 때 제대로 뚫릴까요? 삐뚤삐뚤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거 사이드월이라고 그러는데 반도체 식각할 때 안에 구멍 뚫을 때 구조물의 이 수직 측벽 있죠. 벽이 균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이제 소재 가스가 PF3래요. 훨씬 정밀하게. 근데 이거를 극 좋은 식각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 70도로 얼린 상태에서 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극 좋은 식각하는 장비 회사가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미국의 램 리서치, 그리고 거기에 그 장비 공급하는 회사가 뭐 유니셈, GST 이런 기업들이, FST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칠러, 냉각 장비.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가스 공급하는 회사가 요 워닝머티리얼즈예요. 청주에 신공장 만든대요. 올해 말에 준공합니다. 그래서 이미 마이크론에는 공급하고 있고요. 이 공장 완공되면 이제 삼성에도 공급을 할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용 하드 수요가 증가하니까 ESSD, 낸드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거 낸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워닝머티리얼즈를 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 뚫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일렬로 안 돼 있죠. 이 왼쪽 보시면 얘는 이제 반듯하게 저 녹색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 빨간색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좀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요 제품 같은 요거 보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반도체를 이제 식각할 때 쓰는 이제 소재가 PF3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맥스 싱가포르 구프 펀드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5.3%.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많이 흔들렸고, 특히 코스닥이 급락했고요. 이 왼쪽에 오른쪽 보시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다 급락했어요.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막 3%, 6%. 사실 많이 올랐어요. 또 이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케어젠도 엄청 올랐죠. 근데 오늘은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 거 찾기가 더 쉽고, 오늘 뭐 리노공업 올랐고, 흡프스프, HPSP 정도. 반도체 소부장은 좀 잘 버텼고요. TCK 좋았고, 오늘은 심텍이 엄청 올랐어요. 아마 심텍이 UBS에서 보고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인. 이번 소캄, GDDR7 또 수혜주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요새 서진 시스템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중에 원익홀딩스, 동성와인텍, LNG, 성광밴드, LNG 이쪽 좋았고, 반면에 아무튼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좀 빠졌고, 삼성전자 좋았고요. 하이닉스 좀 부진, LG엔솔은 뚜렷한 이유 없이 좀 빠졌습니다. 방산주 오늘 좋았고, 원전주 좋았고요. 조방온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거 법안이 아마 연말로 연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나 지주사는 일단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배터리나 증권사, 지주사가 좀 유독 안 좋았고, 그래서 SK도 좀 빠져버렸고요. 근데 아시지만 8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번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막 증권주 박살나고 그랬는데, 결국 그때 또 모으신 분들은 수익을 냈죠. 그래서 이제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방온이 좋았고, 증권, 지주가 좀 안 좋았다. 뭐 LS도 오늘 많이 빠지고, 지주사는 다 두들겨 맞아버린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의견 차이가 있대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기존 자사주를 바로 소각할 거냐. 1년 동안 유예기간 줄 거냐. 논란이 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편해도 좀 감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안 한다는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오늘은 이제 로보티즈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심텍 좋았고요. 그 다음에 유니셈 요새 아주 달리고 있고, TLB도 좋았고, 뭐 계속 가죠. 성광밴드, 세트레가이도 달려갑니다. GNC 에너지, 데이터 센터 수혜주죠. 반면 오늘 비올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랐다가 급락, 케어젠, 바이오가 다 빠졌어요. 오늘 뭐 휴메딕스도 빠지고, 바이오 쪽 뭐 이런 피부 미용 이런 쪽 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쪽은 오늘 대덕전자, SK 오션플랜트, 그러니까 뭐 이 AI 쪽하고 SK 이터닉스도 좋죠.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이제 지주사 그냥 급락, 변압기 급락, 산일전기가 빠졌네요. 파라다이스도 아마 재료 노출로 빠진 것 같고, 내용은 좋은데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바이오랑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팔았고, 코스피, 코스닥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섹터는 오늘 랜드 관련주, 심텍, 한솔케미칼, 한솔도 많이 올랐네요. 원전주, 조선주, 통신주 오랜만에 좀 반등했습니다. KT가. LNG 관련주, 드론 관련주, 그 반도체 장비주, 유리기판. 반도체는 여전히 견조하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 SOL 올랐고, 그러나 이제 오늘 많이들 빠졌고, 카지노, 증권, 지주, 뭐 호텔, K관광주는 오늘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신라호텔하고 그랜드 하얏트 서울, 여기가 지금 경주 에이펙 정상 기간에 예약 안 받는데요. 안 받고 미리 예약했던 예식 자본 이런 분들 취소시키고 있대요. 아마 여기에 시진핑이 올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그래서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이 거기서 좀 열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 경주에서 열리는 거 말고요. 따로 또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석유화학 이게 언제 갈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바닥 같긴 한데 참 안 갑니다. 그리고 지주사 안 좋았고, 아무튼 오늘 백화점도 쉬고, 그러니까 K컬처, K 뭐 관광, 그 다음에 2차 전지, 지주, 증권, 바이오 이런 섹터가 오늘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쉬어갈 거는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다음 주에 추석이 너무 오래 쉬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를 더 올리긴 좀 어렵고 여기서 늘어지다가 예, 뭐 또 추석 끝나면 또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쉬니까 현금 확보할까 이러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보세요. 시장이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려요. 예, 걱정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현금을 보호해야죠. 그 현금을 보호하는 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떤 자산으로 바꿀까? 그 고민을 계속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보다는 계속 자산으로 바꿔가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